요즘 저희가 가짜 뉴스를 잡는다고 계속 가짜 뉴스 오리발 코너를 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뉴스인데 가짜인 척 포장을 해서 진짜가 없어지면 이게 좀 무서운 일이 아닐까. 즉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진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가짜인 척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짜 뉴스가 땅속으로 묻혀서 기억 속에도 묻힌다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아들 의혹을 그냥 넘어가면 혁신에 반대하는 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들 의혹만 이야기를 하면 계속 검증됐다, 국정감사했다, 교묘하게 말이 샥, 아무튼 꼬리를 샥 하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오늘은요. 까도 수상한 문재인 아들 취업 의혹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쵸, 위원장님? 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까도 수상하다. 가수? 문재인 후보가 네. 항상 하는 말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는 2007년부터 여태까지 검증이 끝났다. 그쵸? 10년 동안 울고 먹을 때를 울고 먹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이런 단어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 검증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네. 까보고 까보니 더 수상하더라. 그걸 오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까도 수상하다. 까도 아니 어려운 과일이 뭐가 있죠? 까도 수상한 과일이 뭐가 있나요? 전 석류. 아, 석류. 겉에 거 다 깠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뭐가 얽혀있고 그래서 딱 했는데 안에서 뭔가 신맛이 나오고 달콤한 맛이 많아. 입에 침 돕니다. 네. 네, 그런데 까도 수상하다 했는데요. 그까지 이해가 가요. 없다 이거 뭔가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네. 그 특정한 사안이 있거나 아니면 정해진 기간에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그렇죠. 받죠. 국정감사를 받을 때 제일 처음 감사하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인사에 관한 거, 채용에 관한 것은 아주 투명하게 감사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돈이 아닌가요? 아, 돈 문제도 있죠. 돈 네. 문제도 있지만 그 전에 이 기관이 잘 굴러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나, 채용 과정은 투명했는가, 이것을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낙하산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고용정보원, 지금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네. 특혜 취업이 됐다는 한국고용정보원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감사를 받을 때 문준용 씨가 정말 특혜 채용이 됐느냐 하고 감사를 해보니 네. 그분에 관한 인사 기록 자료만 없습니다. 참 이상하죠? 정리 잠깐 해봅시다. 모든 공공기관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없다? 없다. 뭐가 없습니까? 인사 기록 자료가 없습니다. 확실한 그런데 겁니까? 정확한 건 네. 진짜는 뭐냐면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자료만 없는 게 아니라 2006년 9월에 직원 채용 관련 구비 서류 폐기라는 내부 결제를 통해서 5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사기록 전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감사- 잘못된 뉴스일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이건 문재인 캠프 측에서 해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인사기록을 내라 그랬더니 인사기록이 보존기간이 지나서 없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기록 기간이 보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없앴느냐 그랬더니 내부 결제를 통해서 2006년 9월부터 자료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문준용 씨의 자료만 없앤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지금 네.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의 전체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없앴을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 하나만 해봅시다. 그렇죠. 내부 결제는 누가 했을까요? 원장이 하셨죠. 확실해요? 그럼요. 원장이 이거는 그 문재인 캠프 측에서 해명 자료를 낸 거예요. 네. 이 그러한 결제 때문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문준용 씨의 인사 기록만 달랑 없앤 게 아니라 전체 기록을 없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없앴을까요? 보다 누가 없앴을까요? 그게 더 지금 초점인데요. 누굽니까?
그 권재철 당시 원장님이 없애신 겁니다. 아, 이름을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누군지 설명 좀 소상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가짜뉴스에서도 매번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권재철 당시 원장은 문재인 비서실장과 같이 근무한 기간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고용 비서관으로 근무를 하셨거든요. 우리 시청자가요 댓글을 써놨어요. 저를 보고 저 여자는 얼마나 멍청하면 계속 묻는데요. 그 전에 나온 패널이 얘기 또 해줬는데 또 묻고 그 사람 누굽니까를 매번 묻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까마귀 고개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자, 고용정보원의 원장이었던 사람이 폐기에 대한 내부 결재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결재.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 아름다우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권재철 원장은 네. 그 문재인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고용비서관으로 함께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노동비서관. 네, 노동비서관으로 네. 같이 근무를 하신 분인데 많은 언론과 국회의원 감사를 실시하시는 국회의원도 그러한 친분 때문에 혹시 백으로 문준용 씨가 취업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를 하셨죠. 근데 본인 측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절차에서 뽑은 거지 특혜를 준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꼭 그 예는 아닌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6명이 있는데 누군가가 방구를 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쳐다보면 보통 다 자기가 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민망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의사표시가 뭘까요? 네가 꼈니? 그러면 다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죠. 약간 그냥 얘 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보여주세요. 퇴직금 자료 없다. 또 이게 뭡니까? 사실은 특혜 채용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네. 이분이 14개월 근무를 하고 23개월 동안 휴직을 합니다. 유학을 가거든요. 근데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땐 총 근무한 기간을 37개월로 정산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아가세요. 네. 지금 청년 실업률이 12.3%라고 합니다. 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공공기관에 취업까지 하고 근무한 기간보다 휴직한 기간이 훨씬 긴데 퇴직금은 총으로 받아갔거든요. 근데 그 퇴직금 받아간 자료가 있느냐 내라 했더니 개인정보 자료다 해서 이 자료도 없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뭐가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차하게 자꾸 설명하기가 그런데 근무한 기간보다 일단 휴직 기간이 길었고 더 깁니다. 예. 뭐 휴직 기간에 뭘 했는지는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어쨌거나 퇴직금은 다 받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금은 있다. 자료는 없다네요. 그렇죠. 얼마를 받아갔는지에 대한 자료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건 뭡니까? 말 맞자? 저는 임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임마, 이제 그만해라 할 때 임마. 그래서 혹시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그런 말까? 자, 경상도 버전으로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버전 말씀해 보세요. 원래 버전이요? 네. 마, 이제 그만해라. 그겁니다. 그 말을 경상도 말로 번역을 해드리면 자, 이제 그만해라. 제발 부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네. 이건 경상도 말로 버전을 제가 통역을 해드린 건데요. 원래 경상도에서 좀 이렇게 한마디에 암축해서 하는 말은 사실 아주 극종칭을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꼬마가 또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버릇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거고요. 그리고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80대 노인한테 이러면은 아주 불경스러운 행동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마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사실 부산에 가셔서 이제 자꾸 검증하고 아들에 대해서 물으니까 곤혹스러우셨는지 이제 10년 동안 했으면 이제 그만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는데. 그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시청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를 뭘로 보신 거예요? 이거고요. 만약에 그냥 젊은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좀 그래도 젊은 기자들이지만 좀 말을 조금 더 이쁘게 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앞에서 한 거죠? 문제는 당시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언론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나갔거든요. 우리도 들었군요. 그러면 전 국민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또 확장하면 우리한테도 또 막 고마해라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까? 결론은? 그 후보 측에서는 사실 2007년에도 우리가 감사를 했고 2010년에도 감사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자. 다 검증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 감사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네. 사실 감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집 공고 내용이나 아니면 형식도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 문준용 씨가 경쟁 없이 채용됨으로써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건 약간 감사 의혹이 있는 거 보고서에서 아니에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사가 아니지 검증이 끝난 게 아니고요. 감사 보고서에 특혜가 있다라는 좀 의심이 든다. 요만큼? 그렇죠. 요만큼?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전부 다 감사 받았고 검증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나 10년에 감사한 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마치 감사를 받은 것처럼 검증이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앞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종이도 없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무슨 감사예요? 없다 했으면서. 사실은 후보가 자기 아들이 지금 뭔가 급급하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고용정보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누가 되는 겁니다. 인사기록을 없애서 다른 분들도 의심을 낳게 했고 또 하나 계속 그 원장으로 계신 분이 사실은 좀 초기 단계라 우리가 좀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분을 채용할 때 조금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그쵸. 원장도 사실 뭔가 비리에 연루가 된 것처럼 문제를 확대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문준용 씨가 성인 아니십니까? 유학도 갔다 온 또 스톱! 그건 조금 이따가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갑자기 먼저 나가면 저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흥분을 지금. 했습니다. 안 돼요. 이럴 때 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의 비장의 무기가 지금 틀릴 뻔했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문득 이번 이 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마해라라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요. 나 사랑해? 나 좋아해? 나 어디가 좋아? 뭐 이런 질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사랑해? 또는 연인끼리 수천 번을 물어도 수만 번을 물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똑같이 대통령이 되실 분은 국민이 이상해요? 라면 이겁니다. 그거 의혹이 있어요? 하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닐까. 대통령 후보자가 되셨으니 고마해라가 아니라 물으면 물을 때마다 자 의혹이 있었던 거 미안합니다라고 쫙 펼쳐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와라? 금 나와라? 저는 이럴 때 뭐가 나왔으면 좋는지 알아요. 근데 나와라. 지금 딱 나오는 거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본인의 아버지가 지금 대선 후보십니다.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시면 아버님을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문준용 씨가 당당히 나와서 내가 어떻게 취업이 됐고 내가 낸 서류는 어떻고 내가 채용 과정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었으며 유학 가서는 뭘 했는지를 당당히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혹시 미성년자 아니에요? 아니시죠. 절대 미성년자 아니시고요. 보통 정치권에서 자식 문제로 그 부모들이 사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찬반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성인인데 언제까지 부모가 정치인이란 이유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인이기 때문에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문준용 씨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십니다. 그러려면 문준용 씨가 이제는 모든 청년들한테 와서 그 앞에서 당당히 내가 어떻게 취업이 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됐는지를 밝히셔야 아버님이 검증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간단한 거네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거네요. 이거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습니다. 나오면 됩니다. 그쵸? 그렇죠. 와, 오늘 홍 위원장님 왜 이렇게 쌈박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까? 저도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제 자식한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자식이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전율이 쫙 옵니다. 아주 멋진 멘트였습니다. 성인입니다. 본인이 나와서 하면 될 걸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나오세요. 나오시면 됩니다. 정유라 소환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덴마크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날렸죠? 네. 아이 엄마를.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나와야 한다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소환하라고 했으니까 소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소환까지 아닙니다. 용어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소환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잠깐 나와서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저는 모든 종편에 앞서서 저희 당의 이 가짜 뉴스에 나오셔서 뭐가 진짜인지를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티라미슈와 커피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오세요. 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